자, 2024년도 3월 23일 날 시행했던 국가직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를 들으실 때 단순히 그냥 정답만 맞추시기 위해서 해설 강의 들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해설 강의의 목적은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에 대한 접근법 하나, 두 번째 그 접근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한 유형까지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해설 강의 들으실 때 어차피 해설서는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해설지 보시면서 그냥 답만 맞추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혹은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일단은 자, 2024년도 시험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특징이 있냐면 2025년도에 보는 시험부터 정부가 문제 유형을 좀 바꾼다고 공고를 했어요. 어떻게 공고를 냈냐면, 자, 기존의 암기 위주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좀 해설 위주 혹은 이해 위주의 문제를 내겠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거기가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 제가 문제 나왔을 때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그러면 2025년도에 나올 시험이 2024년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 문법 문제가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자, 암기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해 위주의 영어를 낸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등장을 했냐면 생활영어 문제가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한두 문제 정도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난이도가 좀 쉬워요. 생활영어 문제를 어렵게 내기 힘들단 말이야. 하나,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독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도 시험 문제의 특징은 조금 쉬워졌다. 뭐는? 생활 영어는. 하지만 독해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에 속했다. 우리 이전 시험 어떤 걸 보더라도 좀 어려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독해는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조금 쉬웠다.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 같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어이구. 자, 1번 바로 갈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보통의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뭐가 등장합니까? 어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자, 1번처럼 빈칸 넣기 유형이거나 2번 살짝만 보고 올게요. 2번처럼 밑줄 쳐놓고 동의어 찾기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다시 1번에 집중합니다. 1번처럼 빈칸 넣기로 빈칸 넣기 어휘 문제로 등장을 했을 때는 빈칸 넣기, 모든 빈칸 넣기의 첫 번째 원칙은 선택지를 잘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를 구분.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1번의 distinct는 구분되는 이란 뜻의 형용사. 구분되는 겁니다. 얘랑 다른 거야. 구분되는 거고. 2번의 distort는 왜곡시키다. distort까지만 한번 써볼까요? distort까지만 쓰면 왜곡하다란 뜻의 동사가 되고, distorted가 되면 pp가 돼서 왜곡되어진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네요. 왜곡된. 됐죠? 3번의 interrelated는 자, 가리자. related는 관련된 거고, inter는 서로니까 interrelated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자, 이때 인터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인터 있으면 서로 관련된 거고, 인터 없어도 그냥 관련된 거니까 관련되어 있는, 서로 연관된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dependent는 의존적인, independent는 반대말이 돼서 독립적인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 정도 어휘 수준은 기본적인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는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 구분하면서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걸 고를 때 판단 기준이 하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빈칸 넣기의 핵심은 무슨 성이다? 일관성이다. 한 번만 더. 모든 빈칸 넣기의 핵심은 무슨 성이다? 일관성이다. 됐죠? 그럼 봐봐. 문장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덤비지 마시고 자, 마침표가 하나 있는 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 넣기 문제인데 문장 2개 써놓고 두 번째 문장 뒤에 들어갈 걸 고르래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문장이 있을 건데 얘가 첫 번째 문장이겠죠? 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와 이 뒤에 나오는 건 비슷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비슷한 내용을 첫 번째 문장과 가장 비슷한 걸 고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냥 흐름만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빈칸에 써 넣어주세요.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중요해요. obviously, 분명히 no aspect, 얘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세 개만 적을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no 나왔어요. 하나만 더. 어가 없는 few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어가 없는 little 나왔습니다. 얘네가 나왔을 때, 특히 얘네가 주어 부분에 나왔을 때 해석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네 해석할 때 자, 쭉 그냥 해석하신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에다가 아니다를 붙여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자. Few boys know her 이렇게 썼어요. 마침표 딱 찍었습니다. Few boys know her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그냥 few, 정확히는 어가 없는 few는 해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boys, 소년들이 know,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her, 그녀를. 자, 남자애들은 걔를 몰라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뭐 약간의 소년들이 알고 있다, 거의 없는 소년들이 알고 있다 그럼 이상해져요. 예, 어가 없는 few는 자체는 해석하지 않고 동사에 아니다를 붙여야 돼요. 됐죠? 똑같은 거야. 그럼 보자. No aspect, no는 해석해 안 해요. 어떤 측면도, aspect 측면 of the language art 썼습니다. art가 예술이란 뜻도 있지만 기술이란 뜻도 있죠. 언어적 기술, 언어 기술의 어떤 측면도 stand, 서 있다, 서 있지 않다, 서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낸 문제예요. 언어 기술의 어떠한 측면도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로? 혼자인 상태로 서 있지 않습니다. 홀로 서 있지 않다가 직역. 약간 의역을 해두면 언어 기술의 어떤 측면도 혼자가 아니다. 그게 either in learning, 학습에 있어서건 혹은 teaching, learning 학습, teaching은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learning이고 teaching은 가르치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건 가르치는 것이건 어떤 것이건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 물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앞에서 홀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핵심, 홀로 서 있지 않은 거랑 가장 비슷한 걸 고르셔야 돼요. distinct는 구분되는 거야. 서로 구분되면 따로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같이 있는 거야? 구분되는 거니까 이건 따로따로 있는 거죠. 됐죠? 얘는 왜곡된 거니까 위의 내용과 비슷하지가 않고 interrelated, 서로 관련되어 있다. 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 몇 번 가셔야 돼? 3번 가셔야 되고 4번 가봐. independent, 독립적인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봐봐. 1번 문제를 보실 때 그죠? 요 단어는 물론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어도 단어인데 이걸 그냥 단어 문제로만 치부해서 그래 인터릴레이티드 너무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영어 문제 해결 능력이 늘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잘 대처하시려면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independent 뭐 독립적인, interrelated 뭐 서로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 얘는 혼자 있는 거고 얘는 같이 있는 거니까 3번과 4번 선택지가 반대야. 그리고 1번 distinct도 구분되는 거니까 혼자 있는 거니까 1번이랑 4번이랑 같은 편입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핵심이에요. 1번 구분된데 3번은 왜곡된데 4번은 서로 관련되어 있대? 근데 구분되는 거랑 서로 관련되는 거랑 반대잖아. 더더군다나 4번은 독립적이래. 됐지? 그러면 1번과 4번이 같은 편이고 3번이 다른 편, 오히려 반대되는 의미고 2번은 조금 옆으로 빠져나와서 따로 존재하는 애예요. 근데 앞에서 홀로 서 있지 않다라고 써 있으니까 혼자 서 있지 않다라고 써 있으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 몇 번 가셔야 돼? 3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 있는 단어 챙기시는 건 그냥 자료 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료 안 보고도 그냥 사전 찾아보거나 혹은 인터넷 쳐보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빈칸이다. 두 문장이다. 첫 번째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 골라놓는 건데 자, 1번과 4번은 결국은 같이 있는 거고 3번은 거꾸로 얘기했다. 1번과 4번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고 3번은 같이 있는 거니까 정답 몇 번 가시는 게 맞겠더라? 3번 넣어야만 이 위에 첫 번째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접근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 넘겨가죠. 자, 2번입니다. 밑줄쳐이 있고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동의어 문제라고 부릅니다. 동의어 문제는 말 그대로 밑줄 치는 단어 의미를 보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컨실이란 단어인데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제가 저 단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화장품 중에 컨실러라는 게 있어요. 컨실러. 뭔가 얼굴에 잡티가 생겼거나 뭐가 났으면 그걸 가리는 화장품을 뭐라고 부른다? 컨실러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컨실 뭐하다? 가리다. 그냥 가리다. 그래서 가려주는 화장품을 뭐라고 부른다고? 컨실러라고 부르는 거라고. 됐어요? 컨실, 가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에 spent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was spent, 소비되어지다. 2번 들어가면 hidden, 숨겨져 있다. 3번 들어가면 invest, 투자하다. was invested, 투자되었다. 4번 들어가면 was delivered, 배달되었다. 전달되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2번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그냥 준 문제야. 요거는 그냥 단어 컨실, 가리다. 가리다니까 정답 몇 번? 2번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제가 뭐 설명드리고 자식할 것도 몇 개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 정도로 그대로 보시되 굳이 하나만 더 본다면 봐봐. abandon 뭐하다? 포기하다. abandon 뭐하다? 포기하다. our search 수색을 포기했어요. 수색을 포기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춰져 있는 거죠. 문맥상 파악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conceal이라는 단어를 내가 몰랐다고 쳐. 그래도 뒤에 무슨 구문으로? so that 구문으로 뒤에 있는 거 할 만큼이나 뭐뭐 했습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수색을 포기할 만큼이나 빈칸했다는 건 잘 감춰져 있던 거죠. 문맥을 통해 판단해도 정답 몇 번 되시겠습니까? 2번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간단히 보시고 이 정도 단어는 얼마든지 공부하면 챙겨가시는 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계속 풀거나 독해 문제를 계속 푸신다면 얼마든지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넘겨갈게요. 자, 3번 갑니다. appease도 마찬가지. appease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appease란 단어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우리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동의어들을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문제풀이에도 기본 수업에도 그리고 모의고사 수업 어떤 수업인 이건 간에 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의어들을 골라드리고 있는데 appease 무슨 뜻? 원래는 가라앉히다. 됐죠? 그러면 사람이 막 화가 났어. 사람의 화를 가라앉히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달래는 거죠. 됐죠?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외웁니다. 화를 진정시키다, 달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동의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 placate.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oothe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올 때에도 제가 화장품과 관련되어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 중에 그냥 한글로 써 있어요. 수딩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 수딩 화장품이라는 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놀이 갔다 왔어. 막 얼굴이 타서 얼굴이 빨개지고 뭐가 올라오고 있어. 이때 뭘 바르는 겁니까? 수딩 젤, 수딩 화장품을 바르는 거야. 수딩, 진정시키는. 이 수드에다가 ing 붙으면 수딩, 진정시키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pacify라는 단어도 뭐하다? 진정시키다. 됐지? 해서 단어 반복적으로 너무나 자주 출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설명드린 단어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실제로 독해를 하다 보면 독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강조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단어입니다. 요 정도는 공무원 영어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ease, critics 뭐 비평가들. 비평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됐나? 혹은 비평가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란 단어고 정답 몇 번? 1번 soothe가 되겠네요. 됐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둘 다 화장품과 관련이 있다. 2번 어차피 나온 단어니까 확실히 하고 가자. 2번에 conceal 뭐하다? 가리다. 여기 가릴 때 바른 화장품이 뭐라고? concealer. 그죠?
soothe 뭐하다? 진정시키다. 그죠? 막 피부가 탈났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바르는 게 뭐라고? 수딩 젤, 진정시키는 젤이 수딩 젤이 되는 겁니다. 됐나? 정답 1번. 2번 카운터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까지만 써보자. 카운트까지만 쓰면 저건 뭐하다? 하나, 둘, 셋, 넷, 세다 혹은 계산하다. 맞아? 근데 카운터가 동사로 쓰이면 저거 뭐하다? 반격하다. 카운터, 반격하다. 오? 복싱할 때 상대방이 치는데 내가 같이 쳐서 치는 걸 뭐라고 무슨 펀치라고 부른다? 카운터 펀치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자, in light입니다. 중간에는 light만 보자. light가 뭡니까? 빛. 반짝반짝 빛나는 빛. in light는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계몽시키다라고 나와요. 계몽시키다가 뭐야? 계몽해 주는 게 아무것도 몰라.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게 계몽시키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왜 국어 시간에 상록수 같은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설을 무슨 주의 소설이라고 부른다? 계몽주의 소설. 분화로드 운동인가? 또 비슷한 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조선시대 말기 혹은 일제시대 초기에 사람들이 아직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물을 알려주고 의식을 깨우는 걸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계몽운동이라고 부른다. enlight 뭐하다? 계몽시키다, 모르는 걸 알려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머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enlighten, 계몽시키다. 됐나? 단어 외워가시고. 자, 4번 외우실 때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 아니야? similar. similar한 단어 많이 보는데? similar 무슨 뜻? 비슷한. similar 무슨 뜻? 비슷한. 한 번만 더. similar 비슷한. 그러면 assimilate는 무슨 뜻? 비슷하게 만들다. 원래 얘랑 둘이 달랐는데, 그죠? 하나를 변화시켜서 얘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assimilate입니다. 그럼 그거 우리 좀 줄여서 뭐라 그럴까? 동화시키다. 그죠? 동화시키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갔어. 나랑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나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내가 코드를 맞춰줬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이 뭐가 된 겁니까? 동화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친구들과 비슷하게 된 겁니다. assimilate, 동화시키다. 그냥 similar는 비슷한. 그죠? 단어 연관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정답은 1번 고르시면 갑니다. 요 정도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 넘겨갈게요. 4번 갈게요. play down입니다. 그냥 플레이만 쓰면 놀다 혹은 그냥 플레이하다는 뜻인데 다운 보고 외우시면 돼요. 다운이니까 위로 올렸어요? 밑으로 내렸어요? 밑으로 내렸습니다. 플레이 다운 뭐하다? 축소하다. 플레이 다운 뭐하다? 축소하다. 내린 거니까. 됐죠? 그러면 자, 센터 officials 그 센터에 있는 official 공무원들이 play down the trouble 그 문제를 축소했습니다. 됐죠? 좀만 더 갈까요? 자, 배운 거 써먹자. 컴마 ing 해석. 그리고 그래서 뭐뭐 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들이 typical 아주 전형적인 거라고. Any startup operation 어떠한 스타트업 우리 새로 시작하는 회사 그죠? 네, operation 운영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누구나 다 겪는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별거란 얘기야, 별거 아니란 얘기야,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주 티피컬한 문제예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뭐 한 겁니까? play down, 축소시킨 겁니다. 분명히 트러블, 문제가 있는데 그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지?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1번, discern, 구분하다. 이건 재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discern, 구분하다. 자, 2번은 쉽죠? satisfy가 만족시키다, dissatisfy는 불만족시키다. 3번, underline인데 말 그대로 보면 line은 뭐예요? 줄이고 under는 아래니까 underline은 뭐? 밑줄입니다. 명사 underline은 밑줄, 아랫줄이니까 밑줄이잖아. 근데 내가 공책에다가 밑줄을 쳐놨어. 그 밑줄 친 부분을 뭐 하는 걸까? 강조하는 거죠. 자, 명사 underline은 밑줄, 동사 underline은 강조하다. 됐나요? 명사 underline은 밑줄, 동사 underline은 강조하다. 됐고 4번 estimate 측정하다. estimate 측정하다. underestimate 과소 측정하다. 오케이? 그래서 자, underestimate랑 꼭 같이 외우셔야 돼요. 뭐 overestimate
제가 써드린 밑에 overestimate는 과대평가하다,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하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어울린 건 몇 번? 4번 되겠네. 플레이 다운에서 축소시켰어. 그지? 그래서 너무 티피컬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정답 몇 번 가셔야 돼? 자, 4번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플레이다운 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봐봐. 만약에 내가 플레이다운을 몰라. 그럼 저 밑줄 친 부분에 뭐 있는 거랑 똑같아? 빈칸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무슨 문제로 풀 수도 있다? 유추해낼 수도 있겠는데 봐봐. 이걸 보는 게 핵심이야. 티피컬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 그거 전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치부해버린 겁니다. 됐어? 그래서 문제를 구분했을까? 문제를 불만족시켰을까? 문제를 강조했을까? 문제를 과소평가했을까? 과소평가한 거네요. 됐죠? 혹은 축소해서 평가한 거니까 정답은 4번 가는 게 맞겠네요. 됐죠? 자, 5번까지 갑니다. 자, 5번은 이거는 어휘 문제긴 한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어휘 문제 중에서도 관용어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용어구. 그죠? 무슨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미국 친구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구들을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언하건대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들은 그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관용어구들을 낼 가망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gut, g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 gut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배짱이란 의미까지도 사용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란 뜻인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배짱이란 뜻도 있다. 일부러 맞춘 거예요. 내장, 배짱. 한 번만 더. 내장, 배짱. 그죠? 오케이. 우리 배짱이 있다 할 때 그 배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헤드는 중요하지 않고 것이 중요한 거야. She worked diligently.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had the gut. 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니까 내장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게. 그러면 뭘 가지고 있었다?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죠? To go for.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뭘 위해서? What she wanted. 그녀가 원했던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배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의역하면 자신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할 배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나? 그러면 1번 anxious 뭐 근심 걱정하는 뭐지 저거? 근심 걱정하는 anxious 2번 fortunate 운이 있는 3번 reputable 명성이 있는 4번 courage까지만 보겠습니다. courage 뭐 용기 courage 용기 courageous 용기 있는 배짱이 있는 거니까 뭐가 있었던 거야? 용기가 있었던 거죠. 됐죠? 요걸 아시면 당연히 더 쉽게 풉니다. 근데 몰랐어요. 마찬가지야. 밑줄이야. 결국은 동의어 찾기야. 그지? 근데 밑줄친 부분을 알면 당연히 문제는 쉬워지는 거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빈칸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열심히 일했다는 말은 앞에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앞으로 쭉 가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용기 있는 거랑 가장 비슷하니까 그래도 정답은 몇 번 가셔야 돼? 4번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좀 살짝만 넘겨볼게요. 자, 여기부터 무슨 문제? 어법 문제.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5번까지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 빈칸 하나랑 밑줄 쳐는 동의어가 4개 나왔습니다. 총 어휘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하죠. 하나, 두 번째. 근데 난이도로 따졌을 때 이 정도는 중 혹은 중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이거나 중하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 어휘 공부 중요해요. 언어 계속 영어 할 때 당연히 단어를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를 뭐 어휘책 이만한 거 사서 막 달달달달 외우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해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문법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만 계속 챙기셔도 별 무리 없이 맞추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저 어휘만 보면 자꾸 틀려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모의고사에 좀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 그지?
그래서 자꾸 틀리니까 어휘책 이렇게 두꺼운 거면 따로 사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어휘에 대한 흥미가, 영어 전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문법 어휘 문제를 틀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자꾸 단어, 특히 모의고사 보면 앞부분에 단어 나오는데 자꾸 단어에서 틀리니까 자꾸 단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으니까 영어에서 제일 공부하기 싫은 게 단어란 말이야. 어휘 외우는 거 너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그지? 그러지 말고 문법과 독해만 열심히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만 챙기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단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지? 글을 많이 읽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 단어장을 보면서 막 너무 고쳐 썩을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어휘 문제 5문제 등장했고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문법과 독해 문제에 집중하셔도 충분히 다 챙기실 수 있는 어휘들이다. 어휘책 따로 보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른 공부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계속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 할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죠. 자, 6번부터는 무슨 문제 나오고 있습니까? 어법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각 다른 유형으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유형, 무슨 유형? 밑줄 유형. 그죠? 밑줄 유형은 어디에 밑줄이 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머릿속에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자, 1번에 despite. 특별한 모형은 없습니다. 이거 품사 하셔야 돼요. 품사 뭡니까? 전치사. despite 무슨 사? 전치사. 한 번만 더. despite 무슨 사? 전치사. 그럼 전치사는 별게 없어. 뒤에 뭐만 제대로 나와 있으면 돼? 명사만 제대로 걸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한 가지 보시면 주어 동사는 연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치사는 명사까지만 연결돼야지 접속사처럼 주어 동사 연결되면 안 되죠. 됐나? 그럼 들어가 볼게요. despite 전치사. 1번 전치사에 밑줄 쳐 있으니까 전치사 성질 봐야 되겠다. The belief, 그 믿음. 명사 딱 나왔어요. 때부터 가로. 자, 얘는 대세 걸리는 주어, of부터 가로치고 is가 대세 걸리는 동사, superior to those of modern house까지는 앞에 있는 belief를 꾸며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전치사 despite 뒤에 명사 belief가 걸려 있고 that부터 컴마까지는 앞에 있는 belief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형 꽤 잘 나와요. 됐어? 언뜻. 동사가 있다. 선생님이 손으로 주어 동사라고 쓰셨잖아요. 이 주어 동사는 대세 걸리는 주어 동사고 despite에 걸리는 주어 동사가 아니야. 됐죠? 어렵지 않게 보셔야 되고. 2번 갑니다. 도우즈입니다. 쟤 뭡니까? 저거 뭡니까? 대명사. 저거 뭡니까? 대명사. 그것들. 이란 뜻의 대명사. 그러면 대명사에 밑줄 쳐 있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요? 격, 수 하나만 더 쓸게요. 접. 안 놓치기 위해서 크게 3개 가져가셔야 돼. 격, 수, 접. 격은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수는 단수냐, 복수냐, 접은 접속사로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대명사에 밑줄 쳐 있다. 뭐 확인하시자? 격, 수, 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 근데 도우즈는 I, my미 얘네들과 다르게 얘는 격이 없으니까 신경 거 없고 그 다음 뭐 봐야 돼? 수. 단수냐 복수냐를 봐야 돼. 근데 대명사의 단수 복수를 보는 건 뭐밖에 없다? 해석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명사의 단수 복수를 보는 방법은 해석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됐죠? 한번 가죠. 다시 위로 올라가 생각해야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빌리프 믿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뭐가? 품질이 뭐의 품질? 오래된 집들의 품질이 is super 더 뛰어납니다. to 뭐랑 those of modern house 현대 집의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됐나요? 그러면 현대적 집에 뭐보다 뛰어난 걸까? 퀄리티보다 뛰어난 거예요. 뭘 받고 있습니까? 퀄리티를 받고 있습니다. 퀄리티 단수 복수? 단수. 옛날 집의 품질이 요즘 집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 많이 해. 옛날 집이 더 튼튼하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옛날에 지은 집은 튼튼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집의 품질이 현대 집의 품질보다는 더 뛰어나다란 믿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이 도우주는 뭘 받는 말? 퀄리티를 받는 말. 퀄리티 단수야. 에헤이. 도우주는 복수니까 뭘 쓰는 게 맞아? that을 쓰는 게 맞죠.
됐죠? 그러면 이거 해설은 되게 쉬워요. 자, 지저분한 거 다 지우자. 자, 해설은 되게 쉬워. 자, 문맥상 those 복수대명사가 단수명사 퀄리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대명사인 that으로 고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해석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놓치십니다. 거꾸로 접근하셔야 돼요. those 어디에 밑줄 쳐 있으니까 대명사에 밑줄 쳐 있으니까 뭐 확인하셔야 된다? 격수접 확인하셔야 된다. 대명사에 밑줄 쳐 있으니까 뭐 확인하셔야 된다? 격수접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that은 단수대명사, those는 복수대명사를 받는 말이고 우리 시험에 저거 생각보다 꽤 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모의고사나 아니면 예상 문제 잘 안 실으세요. 왜 잘 안 실으냐면 좀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생각보다는 많이 안 푸는데 우리 시험 기출문제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 문제를 볼 때 뭐 판단하셔야 돼? 대명사에 밑줄 쳐 있으니까 격수접 확인해야 되겠고 대명사의 단수 복수는 해석을 통해서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자. 3번 좀 이따 가고 4번 갈게요. there. 저것도 뭐 대명사. 4번의 there도 대명사잖아. 맞죠? 그럼 뭐 확인하셔야 돼? 격수접 확인하셔야 돼요. 됐나? 그러면 팀버 프레임워크. 오호, 명사 붙었다. 소유격 명사 앞에 소유격 언제든지. 소유격 확인됐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의 팀버가 목재야. 여기서 프레임워크는 좀 애매한데 그냥 팀버 목재만 보세요. 누구의 목재, 누구의 나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 위에 갈게요. 여기 The Foundations, 기초. 뭐의 기초? 대부분의 20세기 이전의 집들의 기초가 dramatically shallow입니다. 얕아요. 얇아요. compared, 비교되어졌을 때 뭐랑? 오늘날의 것과 비교되어졌을 때. 그리고 have only stood, stand의 pp형 stood인데 stand는 서다 말고 무슨 뜻이 있다? 참다, 견디다. test of time,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온 겁니다. 됐어요? due to 뭐뭐 때문에 자 flexibility, 유연성 때문에 of 그들의 timber, 그들의 목재 프레임워크, 그들의 나무의 유연성 때문에 버텨온 겁니다. 됐죠? 그럼 누구의 나무입니까? 20세기 이전의 집들이 되겠습니다. 집들이니까 단수 복수, 복수. 그래서 there가 알맞겠습니다. 저기를 it 쓰면 틀리겠다. 여기까지만. 됐죠? 그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2번에 대명사, 4번에 대명사. 해석상 제가 뭘 봤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대명사를 딱 맞닥뜨렸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명사를 맞닥뜨렸으면 해석을 해서 이 친구가 단수를 쓰는 게 맞을까 복수를 쓰는 게 맞을까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좀 더 크게 격수, 접 중에 수, 단수 복수 볼 때는 해석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는 게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남았을 때 2번, 4번처럼 대명사에 밑줄 쳐 있으면 격수접 확인해야 되겠고 특히 해석해서 단순지 복순지 꼭 확인해야 되겠다. 되셨나요? 까지만 확인하시고 자, 3번 좀 특이한 표현 한번 가볼게요. 3번 보시면 compared야 첫 번째 이 뒤에 밑줄 쳐 있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이 친구가 동사인지 PP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 그러면 얘 동사입니까? 아니야. 이미 동사가 있습니다. 됐죠? 동사 아니야? PP야. 그럼 했답니까? 되어진입니까? PP면 되어진.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입니다. 됐죠? 이때 뭐가 중요하다? 누구의 입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게 맞아요? 비교되어지는 게 맞아요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비교하다와 비교되어진의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선생님이 나랑 내 친구랑 비교했어요. 그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비교를 한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비교를 당한 거죠. 그렇잖아. 엄마가 나랑 내 친구랑 비교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비교를 한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비교를 당한 거죠. 제가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폰의 입장에서는 혹은 갤럭시의 입장에서는 비교를 당한 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compared pp는 기본적으로 뭐 주어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보자. 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무려 이 앞에 얘 입장. 20세기 이전의 집들의 입장에서는 지들이 비교했을까 비교되어졌을까 비교되어지는 게 맞겠습니까? PP 맞다. 오히려 ing 쓰면 틀리겠다. 여기까지 한 단계만 더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 맞겠다? 2번이 맞는데 나머지 챙겨드렸어요. 다시 한번 1번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하시고 2번 대명사입니다. 격수접 확인하시고 3번 ed 형태다. 동사인지 PP인지 구분하시고 특히 compared는 기본 주어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4번 대명사입니다. 격수접 확인해 주시고요. 됐어요? 하죠. 7번입니다. 오? 1번, 2번, 3번, 4번 써있는데 고맙게 뭐가 쳐 있습니까? 밑줄이 쳐 있네요. 됐죠? 이건 거꾸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4번부터 가볼게요. 자, 밑줄 쳐 있으니까 앞뒤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4번에선 뭐 물어보는 거냐면 뉴스의 성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뉴스의 성질 아니? 하나. 그럼 뉴스는 뭐 단어의 뜻은 너무 쉽죠. 그냥 뉴스는 뉴스야. 우리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포인트는 제 단수다 복수다? 뉴스는 단수 명사입니다. 보통 제가 수업할 땐 자체 단수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이 자체가 그냥 단수야. S가 붙었지만 자체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뭐 잘 물어보냐면 뉴스 써놓고 뒤에 is냐 아냐 물어봐. 뉴스가 주어면 is가 맞아, are가 맞아. 자체가 단수니까 is 쓰는 게 맞겠죠. 하나 더.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뉴스는 무슨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뉴스는 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명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도 하고 자체가 단수인 단수 명사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 보자.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가 붙을 수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many 붙을 수 있다 없다? many 붙을 수도 없습니다. 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many도 붙을 수 없고 단수 명사 앞에도 many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맞나? 그럼 many 대신에 뭐는 괜찮다? much는 괜찮겠더라. 됐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news가 셀 수 없는 명사이자 자체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many가 아니라 뭘 쓰는 게 맞겠더라? much를 쓰는 게 맞겠더라. 그거 물어보는 거. 하나. 끝. 4번입니다. 3번입니다. provided 대신 뭔 줄 아냐? 이때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영어의 접속사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가 있는데 if가 있는데 무슨 뜻? 만약 뭐뭐라면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는데 얘가 만약이란 뜻일 때 똑같은 게 무려 5개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하나가 뭐? once. 그 다음 suppose, supposing, providing 혹은 provided. 맞아. 다시 한번. if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인데 once나 suppose, supposing, providing, provided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if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핵심은 무슨 사다? 접속사다. 자,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어느 파트 보시면 나와 있냐면 시제 파트에 if 나올 때 그리고 가정법 파트에 if 나올 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rovided that이에요.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뭐 나왔습니까?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럼 저거 뭡니까? if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the ferry, 배야 배. 그냥 큰 배라고 보시면 돼요. ferry고 배. 그 배가 leave, 출발한다. on time, 정각에 출발한다면 만약 그 배가 정각에 출발한다면 우리는 도착해야 됩니다. harbor, 항구에 by morning, 오전까지는 도착해야 됩니다. 됐죠? 야, 그 배가 만약 정각에 잘 떠난다면 우리는 오전까지는 거기 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if의 성질 하나만 더. if로 해석이 잘 된다. 하나. 두 번째, if 안에는 미래 쓴다 못 쓴다? 미래 못 쓰고 현재로 쓴 겁니다. 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거예요. provided that의 저게 if의 역할을 하는 거 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지? 언뜻 보면 그냥 프로바이 디드니까 동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PP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접속사 if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잘 봐요. 그러면 금방 하고 또 나옵니다. once. 자, once는 혼자 부사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if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볼게요. 한 번만 더. once는 혼자 한 번이란 뜻의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 더 if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잘 봐. 얘가 만약 부사야. 그럼 부사는 원래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없는 셈 치고 confirmed 이들이 시작하고 컴마 찍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문장에 뭐가 제일 처음 나온 거야? PP 나오고 컴마 찍었잖아. 부사야? 나오든 말든. 저거 무슨 구문? 분사구문. 그죠? 자, 분사구문입니다. 자, 수업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수업 들으셔야 돼요. 분사구문 나왔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어울려야 된다? 문장의 주어의 입장에서 어울려야 된다. order, 주문. 그 주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걸까? 확인되어지는 걸까? 확인되어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일단 확인이 되어진 상황에서 일단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주문이 보내질 겁니다. for delivery 배달 업체로 to your address. 당신의 주소에 배달로 보내질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됐죠? 핵심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다? 주어 입장. 근데 잘 봐. 근데 선생님, 금방 선생님 입으로 once가 if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3번에 설명할 때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럼 보자. once를 만약에 무슨 사로 본다면 접속사로 본다면 접속사 뒤에 지금 뭐만 딸랑 있는 겁니까? PP만 딸랑 있는 거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형용사 역할하는 PP만 혼자 딸랑 있습니다. 이때도 누구의 입장? 주어의 입장에서 어울려야 됩니다. 얘는 보통 어디서 등장하냐면 접속사 파트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다시 씌울게요. 제가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거. 얘가 부사로 사용돼도 분사구문 주어 입장. 얘가 접속사로 사용돼도 주어 입장. 뭐로 사용되든 간에 주어의 입장에서 어울려야 되고 주어가 order, 주문이니까 주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거야? 확인되어지는 거야? 확인되어지는 게 맞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이 문제인데 1번은 이거는 뭐 어떤 문법적 지식보다는 딱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외우셔야 되냐면 뭐가 들어갔으니까 비교급이야. 그래서 비교급에 등장하긴 하는데 외우실 때는 뭐까지 외우셔야 되냐면 컴마까지 외우셔야 돼요. 컴마를 안 외우시면 저게 다른 것들이랑 굉장히 헷갈립니다. 외우실 때 컴마 still more 혹은 much more 하나 더 컴마 still 혹은 much less 컴마까지 안 외우시면 일반 비교구문 헷갈립니다. 컴마 still more, 컴마 much more가 있고 컴마 still less, 컴마 much less가 있어요. 됐지? 위에 건 무슨 뜻? 게다가 뭐뭐이다. 밑에 건 무슨 뜻? 게다가 뭐뭐가 아니다. 똑같은 건데 위에 건 뭐뭐이다고 밑에 건 뭐뭐가 아니다예요. 컴마 much more나 컴마 still more는 게다가 뭐뭐이다. 컴마 much less와 컴마 still less는 게다가 뭐뭐도 아니다. 그럼 차이점. 게다가 뭐뭐이다니까 얘는 긍정문에 부정문에 긍정문에 사용될 거고 앞에도 뭐뭐이고 게다가 뒤에 것도 뭐뭐이다. 근데 얘는 게다가 뭐뭐도 아니다니까 앞에도 뭐뭐가 아니고 게다가 뒤에 것도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의 관용어인데 일반 비교 구문과 헷갈리지 않고 쟤네를 잘 찾으시려면 뭐까지 외우셔야 된다? 컴마까지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외운 다음에 넘어가자.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수업 들으시면서 확실하고 넘어가는 거야. 컴마 much more, 컴마 still more는 게다가 뭐뭐이다. 컴마 much less, 컴마 still less는 게다가 뭐뭐도 아니다. 됐나? 그러면 그들은 시를 읽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컴마 still more, 게다가 in writing, 시를 쓰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지. 앞에 관심이 없다니까 뒤에도 관심이 없다로 나오는 게 맞고 앞이 부정문이니까
still more가 아니라 뭘 쓰는 게 맞아? 컴마 still less를 쓰는 게 맞다. 1번입니다. 어느 파트에 나오냐면 비교급 파트에 나오고 이론 수업할 때는 비교급 파트에서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나 혹은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다뤘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쟤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정도 컴마까지 꼭 같이 외워주셔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수업이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컴마 still more, 컴마 much more, 게다가 뭐뭐이다. 컴마 still less, 컴마 much less, 게다가 뭐뭐도 아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체크하자. 4번 뉴스의 성질, 단수이면서 셀 수 없는 명사. 3번 provided 대신 뭐랑 똑같다? if랑 똑같다. 접속사 if를 대신할 수 있는 게 once, suppose, supposing, providing, provided. 그 중에서 provided 혹은 provided that. 접속사 if랑 똑같다는 게 보이셔야 돼. 3번 once를 부사로 2번 자꾸 번호가 헷갈리네. 2번 once를 부사로 보든 접속사로 보든 결과는 똑같다가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8번 가죠. 5호 무슨 문제? 영장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We are glad. 우린 기뻐요. That. 이 대주어 동사가 뭔지 아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거의 처음 나왔던 거예요. 독해에는 가끔 나왔었는데 문법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감정을 말하는 표현들이 있죠. 뭐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거, 화난다 등등의 다음에 2개. to 동사 원형을 쓰든 아니면 that 주어 동사를 쓰든 둘 다 그 감정의 원인을 뜻해요. 그럼 무슨 뜻? 뭐뭐 해서. to 부정사 해서 어떤 감정이다. that 주어 동사를 해서 어떤 감정이다라는 뜻이고 이때 엄밀히 말하면 that 주어 동사는 부사절이 되는 건데 말만 어렵다. 그냥 감정 대주어 동사 가능하다 하고 끝내시면 돼요. 감정 다음에 대주어 동사 해서 뭐뭐 하다 가능하다 하고 끝내시면 돼요. 해서 우리는 기쁩니다. glad 기쁜 감정. The number of applicants 지원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괜찮고 하나 더 the number of도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단수동사까지. 됐어요? 2가지. 감정 다음에 that 가능한 표현입니다. 하나. 2번째. 더 넘버 오브 복단. 더 넘버 오브 복단. 복수명사 단수동사. 됐죠? 1번 괜찮아. 틀린 거 없어요? 자, 2번 갑니다. have received 동사. 무슨 동사의 무슨 형? I가 주어잖아. 그 다음 동사 발견했으면 아무리 밑줄이 없어도 동사가 무슨 동사에 무슨 형인지 확인해야 돼. 문법 문제 풀면서 독해처럼 해석됐다고 넘어가면 안 돼. 특히 동사 발견했으면 동사의 시제 확인해야 돼요. have pp 현재 완료야. receive 받다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The rest 이메일이 목적어. From him 그 남자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 2 years ago 2년 전. 2년 전은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죠. 2년 전. 얘는 분명히 과거를 뜻하는 말인데 얘는 현재 완료, 현재부터 지금까지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립니다. 그지? 해석 잠깐 볼까요? 2년 전에 받았다. 과거에 끝났어. 그럼 이건 현재 완료 쓰는 게 맞아? 과거 쓰는 게 맞아? 과거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요것만 지우면 돼. 얘만 남기면 되죠. received가 되면 받았다. 과거가 되는 거니까. 됐죠? 2 years ago, 2년 전, 뭐 2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2분 전이건 다 기본적으로 과거를 뜻한다. 과거를 뜻하는 과거어구는 현재 완료랑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과거랑 어울려야죠. 2번, 3번. 자, 생각보다 어려워요. The bed, 그 침대가. which, 관계대명사 which 나왔습니다. which는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근데 가장 짜증나는 게 잘 봐. 잘 봐. 명사 나오고 관계 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가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다시 한번. 앞에 명사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보통 불러요. 선행사 있고 관계 대명사 있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앞에 관계 대명사라면 여기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하나 비어 있어야 돼? 명사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짜증나게 이 동사가 삼형식 타동사면 목적어 비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일형식 동사면 원래 목적어 없는 거잖아.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때 그냥 뭐지?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삼형식이었나 일형식이었나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앞에 있는 명사 띄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야 된다. 마치 수학 문제처럼. 왜 수학에 대입해보고 푸는 문제 있잖아. 그것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그 뒤에다 집어넣어 보고 말이 되네 안 되나 봐야 돼. 근데 의미가 돼. 앞에 있는 명사를 동사 뒤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의미가 돼. 그러면 얘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지.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말이 되네. 그러면 이 명사가 원래 있는 건데 얘랑 똑같다는 이유로 없어진 거야. 원래 있는 건데 없어진 거니까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근데 의미가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원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사는 거니까 완전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거야 이거.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비슷한 게 많이 나올 거거든. 자 봐봐. 앞에 뭐가 나오든 간에 The book that 한번 쓸게요. I read. 얘랑 똑같이 가자. The book that 아이고 the book 쓰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한번 썼네. The book이 아니라 The way that I read라. 잘 봐요. 얘는 불완전이고요. 얘는 완전입니다. 응? 똑같은 I read인데 얘는 불완전이고 얘는 완전이에요. 이걸 좀 더 어렵게 설명드리면 이때 read는 삼형식으로 사용됐고요. 이때 read는 일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얘 집어넣어야 돼. 내가 그 책을 읽는다. 의미가 맞아. 내가 그 책을 읽어요. 맞지? 그러면 그 명사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얘를 집어넣어. 내가 방법을 읽어? 아니야. 이건 내가 독서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방법을 읽는 게 아니야. 그럼 저거 무슨 문장이야? 의미가 안 돼? 그럼 그거 자체를 그냥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자, 8번 문제를 제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법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더 배드가 선행사고 위치가 관계대명사고 뒤에 명사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he가 주어고 sleep이 잠자다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저건 완전한 문장이라 틀렸습니다. 왜?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지? 근데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잤습니다. 침대를 잤어요? 이때 오해하시는 분, 선생님 침대에서 자다 되는데 에서를 왜 집어넣어? 목적어니까 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 남자가 침대를 잠잤다? 말이 안 돼. 의미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의미가 안 통한다는 건 얘랑 관련이 없고 이거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의미상 맞춤 in 쓰면 돼요. Which I slept in. 내가 안에서 잤던 침대. 어디 안에서 자는 거야? 침대 안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쓰는 건데 다시 한번. 명사,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나왔을 때 몇 형식이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얘 갖다 집어넣고 말 되나 보는 거야. 그 남자가 침대를 잠자다? 말이 안 돼. 그러면 말이 안 되면 완벽한 문장. 위치 뒤에 완전한 문장은 틀립니다. 고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금방 써드린 거 말고도. 근데 이것 자체로 틀렸다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갈게요. 이건 좀 어려웠다. 이건 좀 어려웠다. 그들이 exchange, 교환했습니다. New Year's greeting, 새해 인사를 교환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괜찮습니다. 굳이 하나만 보면 서로 인사를 교환하다 할 때 exchange, greetings 복수명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서로서로 인사하는 거니까 인사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exchange greetings, 인사를 나누다란 뜻. 하나, 여기까지 괜찮아. 주어 동사 목적어는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들이 교환했다, 인사를 교환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는 얘예요. 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each other는 서로란 뜻이고 몇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두 사람일 수 있잖아. 그지? 네, 포인트. each other 저거 무슨 단원에 나오냐면 대명사 단원에 나와요. 제 뭡니까? 대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사예요. 그러면 의미를 떠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또 명사야. 명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목적어가 두 개가 되니까 틀린 거예요. each other는 명사입니다. with said, with each other, 서로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혹은 to 써도 돼요.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each other의 품사는 뭐다? 명사입니다. 됐지? 우리 기본서 보시면 제가 기억했는데 340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340페이지, 우리 기본서 340페이지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each other는 명사인 거 주의하세요. 의미가 서로야. 그러면 부사처럼도 잘 쓰일 것 같아. 개념상. 서로 인사했다. 됐지? 하지만 each other는 명사입니다라고 기본서에 명확하게 등장해 있습니다. 됐어요? 하지만 이것도 거의 처음 나온 문제야. 이거 굉장히 옛날 방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거의 오랜만에, 거의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온 문제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 안 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강조 안 드렸어요. 그지? 하지만 요것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른 건 몇 번? 1번이 바르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넘기죠. 어이구, 여기부터 무슨 문제? 생활영어 문제. 그러면 자, 요거 지우고 정리만 하자. 자, 문법 몇 문제 나왔습니까? 아까 6번부터니까. 6, 7, 8, 세 문제. 문법 문제. 세 문제 등장했습니다. 유형 따져보자. 무슨 유형이 있었나? 첫 번째, 밑줄 쳐놓고 맞나 틀리냐. 대명사에 밑줄 쳐 있기 때문에 단수냐 복수냐 봐야 하는 문제 존재했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밑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기. 8번 무슨 문제? 영장 문제. 대표적인 유형 하나, 둘, 셋, 세 개 하나씩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세 문제 나왔었고 앞으로도 요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막 네 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5문제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했다니까 단순 암기식 표현들은 지양하겠다고. 그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문법 문제가 아예 사라질 그건 아니에요. 아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단순 암기식은 좀 지양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문법 문제는 한 3문제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 전보다 봐봐. 7번 요거 이건 단순 암기거든. 분명히 단순 암기고 8번에 each other도 사실 단순 암기에 가까워요. 이런 문제는 분명히 등장 계속 할 겁니다. 해서 아무리 정부에서 단순 암기식 표현을 지향하겠습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비는 잘 해주셔야 되고 세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세 문제라도 저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수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해에서 많이 차이 안 나. 어휘에서도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문법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잘 푸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법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잘 챙기면서 가셔야 돼요. 세 문제라고 얕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보셨듯이 만약에 8번에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지? 그래서 기본 문법 잘 챙기시면서 좀 예외적인 것들을 쭉쭉 꾸준히 잘 꼼꼼하게 챙기면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다 등장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잘 챙기면서 가보자. 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생활영어랑 독해인데 특히 말씀드렸지만 독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독해가 좀 어려웠는데 어려운 독해를 어렵게 이해하시는 거 말씀 안 드릴 거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